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진압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대원 6명의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24년 전 그때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우리 소방 시스템은 홍제동 화재 사건 전후로 나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화재 현장에서 살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과 현장 구조 활동을 펼치는 119 구급대원들, 출동할 때마다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다 9년 전 구급대원으로 소방공무원이 된 백경 씨는 끔찍한 현장을 만나면서 트라우마와 불안장애가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경 씨가 지키고 싶어하는 소방 구급대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방관 백경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소방관이자 작가인 백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경이 본명은 아니고 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글을 쓰실 때는 이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군요. 무슨 이름 뜻이 있습니까? 이 백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하얀 거울이라는 의미에서 예. 세상을 좀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자 하는 뜻도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허먼 멜빌의 이제 소설 모비딕. 모비딕 저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 백경이었잖아요. 그 네. 옛날 원제가.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백경을 담는다기보다는 그 AF 선장에처럼 이렇게 좀 치열하게 네. 한번 살아보자, 써보자 하는 예.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 말씀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지만 이게 소방관이 오신다 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대로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굉장히 듬직하신 네, 그런 첫인상이십니다. 이제 9년 정도 되셨어요. 소방관이 되신 지가. 네, 이제 9년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관들도 이제 각자 역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담당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구급대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현장에 구급대가 다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 현장이나 뭐 구조나 네. 그 일반적인 그런 뭐 구급 활동에도 다 이제 인사가 관련이 있으니까 예. 사람이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구급대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화재 현장, 재난 현장에는 무조건 구급대도 같이 출동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라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아서 출동 횟수가 좀 다른 계절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올겨울은 어땠는지요? 올겨울에도 바빴습니다. 건조하고 아무래도 예. 또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취약계층 분들은 그 난방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탄불에서도 불이 붙기도 하고 화목 보일러 같은 데서도 불이 붙기도 하고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노약자분들이 또 많이 아프시거든요. 네. 뭐 뇌졸중이나 뭐 심정지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뭐 하루에 바쁘신 날은 출동을 몇 번이나 하세요? 바쁠 때는 보통 한 당직 근무 기준으로 한 10건 이상 나갑니다. 하루에만? 예. 그러면 잠깐 뭐 들어와서 쉬고 이럴 짬도 없이 그냥 바로 출동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방관 되기 전에 영화도 만드셨던 분이라고. 예. 좀 부끄러운데 이거는 학생 때랑 이제 제가 20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독립영화. 독립영화요. 예. 그래도 나름 그래도 영화인으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방관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좀 영화에 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창동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네. 밀양이나 그런 오아시스, 네. 박하사탕.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오는 뭐 책이나 영화들이나 보면 너무 좀 물론 이렇게 사실이긴 하지만 좀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영웅적으로 그렇죠. 묘사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맞닥뜨리고 네네. 약자들과 대면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이런 소방관 A의 네.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종종 네. 합니다. 그런 영화가 또 탄생할 날이 오기를 제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연륜이 있고 좀 경험이 많아도 현장 출동할 때는 항상 긴장되실 것 같아요. 신고받고 구급차 타고 현장 출동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긴장하는 건 많이 줄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 가면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무슨 상황이지? 왜냐하면 또 지령서가 내려오긴 하는데 그게 100% 상황을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지령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넘어졌다? 아니면은 뭐 몇 미터에서 떨어졌다. 네네네. 근데 정확한 뭐 부상 상황이나 이제 사고 기전 같은 거는 그 지령서에 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떻게 다쳤으면은 뭐 뼈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갑니다.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네. 걸 미리 생각을 해보는군요. 하긴 온갖 상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별의별 상황이. 어떤 상황들을 제일 많이 마주하게 됩니까? 사실 좀 비응급 환자라고 그러죠. 안 급한데 안 급한데 전화하시는 부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그냥 뭐 좀 아파요 병원 데려다 주세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냥 뭐 변비라도 병원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아이고 그런 경우에 뭐 페널티 뭐 벌칙 같은 거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이제 이송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아이고 이런 걸로 왜 신고를 하지라고 예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네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택시비도 못 낼 정도로 해서 구급차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야말로 계단을 못 내려와서 그것 좀 도와달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기 전에는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걸로 왜 불렀어? 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저희 일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생각했네요. 가서 또 그 형편을 보면 또 다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더 급한 분들을 위해서 네. 119 신고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보통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동한 현장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요? 워낙 많긴 한데 또 연말 연시였잖아요. 네네. 그때 또 가족끼리 이제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밥 다 드시고 걸어가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오셔갖고 그래갖고 그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대로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대로에서.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다행히.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때 진짜 기쁘셨겠어요. 기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살린 분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명을 살리면은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 3, 40명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을 살리기 전까지 3, 40명은 저희가 못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소방관으로 구급대원으로 이제 9년 차신데 이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는 생각이 소방관은 어떤 직업이다 내가 해보니까. 사실 어떤 뭐 성과를 내고 이런 종류의 직장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제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알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세상에서 욕을 제일 안 먹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 어렸을 때 이제 꼭 물어보면은 요즘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소방관 되겠다는 어린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백경 씨가 볼 때 좀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되려면 좀 이렇게 맞는 좀 이런 사람이 오면 맞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몸 쓰길 좋아해야 되고요. 아하, 그냥 사무실에 그렇군요. 가만히 앉아 네네. 있는 거 좋아하면은 저희 일 못하고 체력도 일단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을 돕는 일인데 남을 돕는다는 게 제 시간을 들여갖고 그 사람이 이제 어려운 처지를 돕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야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뭔가 온다든가 메리트가 있다든가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네. 돕는 건데 그런 일을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거나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백경 씨는 맞으시는 거죠, 적성에.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직업 만족도가 꽤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 뵈니까. 근데 이제 영상 전공하시고 또 젊은 시절에는 독립영화도 제작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방공무원이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영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10명 정도를 꼽는데 뭐 저희가 다는 뭐 박찬욱 감독님, 뭐 저기 봉준호 감독님 뭐 그런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아니면 사실 이제 자기 영화를 극장에 걸어서 그거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 없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판입니다. 거기는. 저는 그래도 한 100명, 1000명은 될 줄 알았는데 한 10손가락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데서 저희 같은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해서 이 돈 모은 걸로 영화를 찍어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났고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그러니까 뭐든 빨리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서 내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방향 전환이 그렇죠. 됐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네.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실 소방공무원 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경쟁도 치열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되고 나서 일해 보니까 처음에 좀 제가 이렇게 뵈니까 듬직하신데 마음은 또 약해 보이셔서 아까 한 명을 살리면 한 3, 40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정도 비율이다 하셨어요. 네. 굉장히 처음에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는지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잘못 같고. 네. 어떤 일이 초기에 있으셨어요? 어떤 뭐 특별한 사건이 트라우마가 된다기보단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만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을 한 3분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빈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가 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계속 이제 데미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불안장애까지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도 좀 그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미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게 다 좀 위험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어딜 걸어가고 차 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애들 먹는 거, 뭐 견과류, 사과, 뭐 하다가 뭐 목에 먹다 걸릴까 걸리고 봐. 이럴까 네. 봐. 그래서 지금도 알사탕은 절대 안 줍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런 경우도 보셨기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시는 거 아는 만큼. 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게 많은데도 뭐 9년 지금 10년 다 돼가시는데 버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보통은 이제 사명감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음으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더 좋은 사람이 되시는 거죠. 네. 우리 백경 씨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뵀으니까 또 전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119 출동하는 지역은 좀 사회적으로 취약한 쪽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장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관련된 현장들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뭐 저희가 뭐 흔히 보는 뭐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케어를 하기가 좀 힘드셔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 보지를 못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엄마가 항상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체중이 좀 불고 아이가 이제 자라서 엄마는 힘이 빠지고 늙고. 빠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안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참 애가 그래도 잘 크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예. 그 가난한 분들의 고통을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 가난이 어떤 삶을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신다고요. 네. 네. 요번에 네. 설날이었구나. 설날에 알코올 중독자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저희 동네. 근데 자주 뵙는 분인데 자주 출동하셨군요. 네, 그때. 자주. 단골들이 또 있으시겠어요. 단골이죠. 예. 이번에는 또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혈당이 와서 쓰러져 있는 거 저희가 출동을 나가세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사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처지가 된 건데 그 연말연시 남들은 다 이제 명절이라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좀 실수를 한 게 설인데 어디 안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네. 그 저 같은 사람이란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뭔데. 그렇군요. 예. 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인데,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히 이제 구급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너무나 보람된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마주 대하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우리 백경 씨가 이제 그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하려고 글쓰기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소방관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그러시던데. 좀씩 잠이 줄더라고요. 이렇게 한 35 넘어가니까. 벌써 잠이 줄 때가 아닌데. 10시, 11시 정도 이제 잠들면은 꼭 5시 전에는 눈이 떠져서 네. 아침에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약간 기도나 명상처럼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적으셨나 봐요. 네. 글로 써보니까 좀 마음이 좀 나아지던가요? 정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힘든 거를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좀 다짐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그 일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다짐을 두는 그 저의 글을 닮아가고 싶은 제 삶이 나의 글을 닮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글쓰기 그렇군요. 같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일기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쓴 글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이번에 엮어내셨습니다. 제목이 당신이 더 귀하다. 참 어떤 구급대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좀 그 마음이 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이 저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사람들이 각자의 서로에 대한 그런 혐오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남자는 남자라서 욕을 먹고 여자는 여자라서 욕을 먹고 뭐 어느 쪽이라서 나이를 먹어서 젊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경계 밖에서 서로를 욕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혐오에 의해서 많이들 다치고 많이들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귀하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네.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나는 분들도 보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생각하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삶과 죽음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한참 고민했는데 네. 저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게 저희가 소멸하는 삶의 끝에서 사람을 되게 겸손하게 만들고 곧 끝나는 내 삶 외에도 타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면은 삶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책에서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편지글이 하나 있는데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라는 편지글을 쓰셨더라고요. 안녕, 난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편지는 세상이 살만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지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세상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는지.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살만합니다라는 얘기가 저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위로를 하자면은 사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힘든데 아픈데 너 그거 괜찮아. 너 그래도 살만한 거야 그 정도면. 이런 식으로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이렇게 상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섣부른 희망보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다.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예. 이 구급대원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어떤 걸까요? 죽음을 마주대야 하는 일일까요? 참혹한 현장이나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이제 익숙해져서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서 일하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이제 어려움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제 안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저는 가장 두렵죠. 예를 들면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온전히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래 그거 참 안 됐다 온전히 공감하고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을 오래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껴요. 너무 극한 상황을 자주 보다 보면 스스로 약간 무뎌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무뎌지는 게 두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백경 씨하고 방송을 하면서
우리 소방관 분들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절실하게 합니다. 예, 백경 씨도 마음이 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방송이시라 그냥 긴장도 하셨지만 그만큼 하는 일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일인가 하는 걸 제가 또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방관으로서의 힘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 책에 지금 다 담아내셨는데 그 생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제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살면서 주어진 것들, 감사한 것들,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을 내 위주로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가는 마당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제 소방관으로서 특히 구급대원으로서 이제 9년 정도 활동하셨습니다. 이게 천직이라고 느끼시는 건지요? 나는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계속 한다면 어떤 구급대원으로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안 지쳤으면 좋겠어요. 안 지쳤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람을 볼 때 나랑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간이라고 누구를 만나던 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구급대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백경 씨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관 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쓰면서 구급대원으로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글 쓰는 소방관 백경 씨였습니다.